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긴급진단 코스피 시간이고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수 소장,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 두 분과 함께 2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넘으면 조 단위로 하면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평가 한번 해주실래요, 소장님? 예, 일단 역대 최고의 이익이고요. 우리가 이제 2010년대에 17조 영업이익을 분기 영업이익을 낸 게 그동안 최고치였었는데 네. 작년 이맘때쯤 적자가 나느냐라는 부분들에서 1년 만에 이렇게 20조를 달성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조를 4분기 영업이익이고 요거를 이제 연간 환산하게 되면 대략 연간 한 80조 정도 우리가 하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00조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부분들이 예.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앞으로 뒤로 갈수록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맏형의 역할 어쨌든 뭐 숫자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좀 우리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 가운데 연간 매출이 조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전망 추정치들을 보면은 순이익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120조, SK하이닉스는 뭐 140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숫자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 그 반도체 장기 계약 가격이 한 30에서 40% 가까이 이제 인상을 할 거다. 라고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범용 반도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D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낸드도 그렇고 그 낸드는 한 30-40%인 것 같고 장기 그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정도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단가를 40% 올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죽음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가지고 줄 서서 물건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뭐 저는 삼성전자가 잘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럭키한 것 같아요. 때가 좋았다. 네, 저는 굉장히 럭키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그 안에서의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수고들을 한 거는 맞지만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어쨌든 바닥을 찍고 실적이 좋아진 거는 타이밍도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게 아닌가 싶고 뭐 개인적으로 바람은 이거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정말 삼성전자다운 어떤 계속된 혁신들을 좀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은 게 이거는 뭐 경기보다는 확실히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에 좀 더 많이 기인을 한 거고 이거는 어떤 그 이 반도체 D램 3사들 간에 약간의 어떤 공조 내지는 담합이 이어지는 한 조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도 뭐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더 올랐는데도 그렇죠. 별로 가격이 안 비싸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올해는 그래도 이 두 종목을 빼고 다른 투자를 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사이클을 타니까 우리가 이제 2018년에 대세 사이클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데들이 감산할 때 삼성전자 감산하지 않았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버에 대한 또 확충이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순이익이 급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D램으로 이렇게 대박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화성 클러스터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이 이제 부재를 했었고 사법 리스크 아직 남아 있었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 이제 D램으로 지었다가 HBM으로 전용하느냐,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공사가 잠깐 멈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막대하게 D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D램이 부족하다고 해서 라인을 갑자기 바꾸거나 뭐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뭐 1년 이렇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정이 의사결정이 늦어졌던 게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나게 득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될 놈 되리라는 말 요즘 하던데 약간 그런 것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삼성전자에
모바일 사업부가 요즘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디램 값이 너무 올라서. 근데 아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 지금 삼성전자가 14만 원이고 SK하이닉스가 76만 원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아까 상무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런 병목 현상 같은 것들 이거는 언젠가는 해소될 문제 아닙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디램이라는 그리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는 사이클이 수요는 어쨌든 쭉 늘어나고 뭐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 보면 공급을 늘릴 때 그러니까 캐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늘려서 공급을 확 늘릴 때 이렇게 되면 또 공급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또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한 2년 정말 죽다가 또 한 1년 반 정도 그거의 고통의 세월을 한 방에 그냥 메꾸는 이런 비즈니스 사이클을 좀 갖고 있는데 너무 이게 등락이 심하니까 사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가격, 아니 반도체 업체들이나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밸류에이션을 좀 덜 받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싼데요. 이게 싼 게 이렇게 막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는 이렇게 PR로만 보면 PR이 굉장히 높을 때 주식을 사고 오히려 PR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팔았던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저희가 투자에 좀 더 성공률을 좀 높였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 반도체 실적은 굉장히 좀 단단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모멘텀이 상반기에 엄청나게 좀 집중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도 좋을 테니까 지금 맥쿼리 쪽에서 이런 메모리의 슈퍼 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이네요. 삼성전자 24만 원, 하이닉스 112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14만 원, SK하이닉스 76만 원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좀 조정되게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이러한 주식들은 꼭 뭐 맥쿼리처럼 24만 원, 112만 원을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상무님과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최소한 올해 상반기,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익 사이클이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가치 레벨 평가도 지금 이제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면 저는 언제든지 들어가는 게 맞다. 조정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건데요.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주식들, 더군다나 또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껄껄거리죠. 저는 작년 연말서부터 모든 방송에서 삼성전자 배당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배당까지 받으신 분들은 지금 어마무시한 수익이 또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하면 껄껄껄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살 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사자. 단 이게 시세에 대한 로스컷은 항상 차트상 걸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되면 꼭 타이밍을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삼성전자 13만 원까지 빠질까요? 10만 원까지 빠질까요? 이것도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한다.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50만 원대 사가지고 아직도 갖고 계신 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상무님께서는 올해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 기업 두 개를 빼고는 별로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드리시고 현대차도 물론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그렇다면 상무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래도 사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나 어떻게 상무님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반도체는 그래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맥쿼리 같은 이제 다른 해외 증권사에서 이제 2027년까지 되게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뭐 어쩌면 올해 안에 이런 가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2년 뒤까지 좋을 거다라는 거를 주식시장은 워낙 빨리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가고 싶긴 한데 아마 그럴 여유를 안 주고 엄청 이런 호재들을 상반기에 막 땡겼다가 하반기나 내년에 들어서는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뭐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 않나.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 주가 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틀린 게 아니냐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주식을 분할하기 전에 50만 원, 100만 원 넘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물려주시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들어갈 만하다. 자, 들어갈 만하다를 넘어서 지금 B2 같은 걸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조언 한마디 해주실래요? B2와 인버스를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B2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원래 B2는 강세, 그러니까 주식가 강세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예. 지금은 B2 이제 빗수로 산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가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봐요. 물론 이제 24만 원 지금 뭐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상향하는데 B2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통 이제 내 현금으로 샀다라면 1년, 2년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B2는 짧게는 3개월, 뭐 길어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빚으로 산 만큼만은 조금씩 줄여가자. 그러니까 내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빚으로 산 만큼만은 줄여가자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빚으로 산 부분을 팔아서 또 빚을 갚아버리면 그 만약에 내가 뭐 1억을 내 원금이고 1억을 빚을 내서 2억을 샀다라면 실질적으로 5천만 원만치만 팔아도 빚을 다 갚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줄여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4~5억 손해를 봐가지고 막 그렇다고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지수에 투자하셨던 분, 이제 개별 종목들이 아니다라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이 단순하게 감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아니라 이익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건 좀 무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인버스 투자하셨던 분들 뭐 지금 손해가 뭐 막심하다 하더라도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이익 기반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매도 쇼크버링까지도 이겨버리는 한미반도체처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요. 어찌됐건 간에 공매도 잔고는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인버스를 넘어서 고버스까지 투자하시는 간큰 개미분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으로 가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고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아까도 작년에 코스피가 이제 75% 올라왔는데 이제 99년에 82% 코스피가 오른 이후에 이제 최대 상승 유지였다고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99년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그 98년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99년에서 이제 닷컴 버블로 갔던 그 국면에서 코스피가 82%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고점 대비 20%가 넘는 조정이 1년에 2번 나타났고요. 10%가 넘는 조정이 또 2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사실 조금만 삐끗하면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아픈 장이 저는 98년, 99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인버스, 고버스. 물론 고버스도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추면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작년보다 오히려 저는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주가가 2,400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4,200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2배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 변동성이 없을 리 없고 이제는 하루에도 뭐 100%씩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진짜 보기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되는 기업 그리고 오히려 약간 좀 소외됐었다라고 하고 약간 좀 관심이 없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뭐 이런 쪽으로 가야 조금 더 올해 조금 더 수익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올해 코스피는 막 5천 갔는데 막상 내 계좌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그냥 점진적으로 꾸준히 올라주는 시장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리스크 관리가 올해는 더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두 분께 이거 여쭤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올해의 리스크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라
하는 거를 있다면은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익입니다. 이익. 예, 이익이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작년에는 그래도 기대감과 이익이 혼조했다라고 그러니까 공존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있었던 주식들이 성우님도 이제 이번에 뭐 자율주행이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익 단으로 변모해야 되는 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저도 조금 전에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 변동성이 클 상황으로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올해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한 가지만 저는 볼 생각입니다. 이익 제일 중요한 거 이익 말씀해 주셨고요. 상무님 리스크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어쨌든 금리가 좀 얌전하니까 가능한 랠리인데 만약에 금리가 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뭐 9월 10월 달처럼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거나 미국이 뭐 금리 내린데 뭐 연준 의장 바꾸네 뭐 이러면서 또 의외로 또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장이 굉장히 쉽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저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또 좀 네.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주 오시는 0067번님께서 문자로 효성 주가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효성 하면은 최근에 전력망종으로 좀 이슈가 되는 회사죠. 예. 여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습니까?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아마 지금 질문을 주시는 건데 예. 저는 뭐 이익 기반 그러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들이 최근에 변동성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 전력 인프라는 미국 쪽에서도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변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AI에 대해서 이제 청바지와 황금을 비유를 하는데 결국 이제 하드웨어가 청바지였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엔비디아나 뭐 HBM이. 근데 저는 그 청바지가 올해는 전력 인프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문에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네네네. 뭐 GPU라든지 뭐 TPU라든지 여러 경쟁들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그거에 대한 진짜 청바지는 전력 인프라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AI의 시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